오늘은 셀트리온의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차트와 수급, 그리고 기술 지표 흐름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최근 시세 흐름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셀트리온은 18만 5,800일원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 두 달간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5월 26일에는 최저점인 14만 4,865원을 기록했습니다. 약 두 달 사이 4만 원이 넘는 낙폭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요 이동평균선이 모두 하방으로 꺾이는 흐름까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 이후 반등이 시작됐고 6월 중순부터는 상승 흐름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17만 6천 원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로는 약 마이너스 5%, 저점 대비로는 약 21% 상승한 흐름입니다. 단기 급등은 아니었지만 이 반등이 기술적 회복 흐름인지 아니면은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가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는 핵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의 정렬 상태를 보면은 현재 5일선과 21선은 명확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며 주가 역시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있고 21선 역시 가파른 상승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 기술적 흐름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61선은 6월 초까지는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6월 중순 이후 횡보 구간을 지나 최근에는 살짝 상향 전환된 상태입니다. 즉, 중기 추세 역시 하락에서 중립 이상으로 바뀐 흐름으로 볼 수 있죠. 121선은 여전히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주가가 121선을 돌파한 이후 눌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 흐름이 전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차트상에서 전형적인 정배열 전환 초입 구간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이격도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는 61선 대비 약 7%, 121선 대비 약 10% 정도 위에 위치해 있어 과열 구간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격도 해소 후 재상승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거래량 흐름을 볼게요. 2025년 2월 26일 거래량 고점 당시에는 약 225만 주가 거래되며 가격 역시 단기 급등세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이후 거래량은 하락과 함께 크게 줄었고 5월 저점 부근에서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60만 주 이하로 떨어지며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 반등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7월 초 기준으로 보면 상승 캔들이 나오는 날의 거래량이 하락 캔들보다 꾸준히 높다는 점에서 매수 주체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RSI는 현재 65 수준으로 과열권, 즉 70 이상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하단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기 눌림이 나오더라도 50선 근처에서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CD는 6월 초 골든크로스 이후 7월 현재까지 양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그널선과의 강역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볼린저 밴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단 밴드와 중심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7월 초 상단 돌파 이후 중심선으로 내려오는 조정이 나왔지만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단 밴드 확장에 실패한 후 조정, 다시 2차 확장 시도를 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도 정리해 볼게요. 저항선은 직전 고점인 18만 원, 그리고 18만 5천 원, 이후에는 연초 고점인 19만 원입니다. 이 자리들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나 5일선 위에서의 지속적인 캔들 누적이 필요합니다. 특히 18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중장기 추세 전환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기술적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전략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일 관점에서는 17만 4천 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종가 기준 5일선 위에 올라선다면 단기 매수 접근이 유효하고 목표가는
18만 원 또는 18만 5천 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중기 관점에서는 16만 9천 원에서 16만 4천 원 사이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고 재차 18만 5천 원 돌파 시 19만 원까지 확장 여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하단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구간을 기준으로 중장기 비중 확대 또는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고 지지선 이탈 여부에 따라 보유 전략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측면에서 보면 6월 이후 셀트리온 주가는 바닥권에서 탈출한 뒤 1차 파동 상승, 눌림, 2차 파동 상승 초입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기술적 흐름만 놓고 보면 조정 이후 재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 여부, 중기적으로는 21선 이탈 여부, 장기적으로는 121선을 지지선으로 한 정배열 흐름 유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에 적혀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정리한 겁니다. 이 5가지가 왜 중요하고 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버팁니다. 조금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설마 이 가격보다 더 빠지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죠.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준비예요.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판단해야 해요.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다음 기회가 와도 자금이 묶여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너무 당연하고 흔한 말이라 귀에 익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떨어질 경우 어디서 손절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을 놓게 되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손실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세 번째,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요즘 단타 영상도 많고 단기 급등 종목 이야기 참 많죠. 실제로 급등해서 하루에 10%, 20% 수익 나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대부분은 고점에 잡고 눌림에 당하고 결국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점, 거래량, 수급, 뉴스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여야 하는 고난이도 매매입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적인 단타 매매예요. 조급해서 들어가고 손실 보면 더 조급해져서 물타기하고 결국 탈출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물리는 악순환. 이게 바로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 낳는 결과입니다. 단타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이죠.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 이 말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혼자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뉴스 찾아보고 혼자 차트 보면서 매수 타점 잡고 혼자 매수한 다음 떨어지면 혼자 고민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왜 나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시선에서의 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정보와 흐름을 빨리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5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죠. 근데 이걸 꿈만 꾸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적 수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단 한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소한 수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구조, 그게 누적 수익이 되고 그게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전략,
둘째는 리스크 관리, 셋째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걸 갖추면 여러분도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1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 분석, 전략 수립, 실시간 피드백까지 100%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구독자 한정으로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또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고 매일매일 다른 전략으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문자든 카톡이든 괜찮습니다. 급등 한마디만 남기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셀트리온의 기술적 흐름에 이어 이제 실적과 사업 구조,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투자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펀더멘털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셀트리온은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 약 2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9,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38% 수준으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수익성이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도 준수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10% 넘게 증가하면서 꾸준한 실적 개선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준의 신약 관련 기술 수출 계약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복제약을 넘어서 기술 기반 바이오 플랫폼으로 포지션을 넓히고 있다는 거죠. 이제 최근 셀트리온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건입니다. 이 건은 사실 2023년부터 꾸준히 언급돼 왔던 이슈였고 2024년 연말에 공식 승인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상반기부터는 실질적인 통합 운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셀트리온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유통을 맡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단일 법인 아래에서 모든 가치사슬이 통합되면서 원가 절감, 수익성 개선, 재무 안정화라는 3가지 이슈가 동시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파이프라인 확장입니다. 셀트리온은 2025년 현재 유럽,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요 제품들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신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인데 이미 유럽에서 시장에 안착한 상태고 미국에서도 교차 처방 허용이 확대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시밀러 제품도 임상 중이거나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과거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처는 유럽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직판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판은 기존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라 마진은 커지지만 리스크도 따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이미 경험을 쌓은 상태고 미국 시장 내 바이오시밀러 가격 경쟁이 완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국내외 규제 환경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랜 기간 동안 GMP 인증, EMA 승인, FDA 패스 등 글로벌 기준을 만족시키는 생산 체계를 구축해왔고 최근에는 ESG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관 투심에도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셀트리온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셀트리온은 고성장 바이오 기업은 아니지만 고수익성과 안정된 현금 흐름을 가진 캐시카우형 바이오 대표주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중심 구조에서 신약 플랫폼으로 점진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바이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은 확보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 합병 이후의 재무 구조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선 분기별 실적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셀트리온과 셀엘 각각을 보느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덕분에 이제는 단일법인 기준으로 실적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투자 매력도를 높여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셀트리온은 원화 기준 매출보다 달러 기준 매출이 더 큰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 흐름에도 민감합니다. 즉, 환율이 고점에서 안정되거나 강달러가 유지될 경우 셀트리온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고 실적과 마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넷째, PER 기준으로도 여전히 저평가 논리가 유효합니다. 2025년 예상 기준 PER은 약 15배 수준으로 글로벌 바이오 대형주 평균 대비 낮은 편이고 높은 수익성,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직판 확대에 따른 마진 향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은 적정 PER은 20배 이상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셀트리온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적자 없는 실적주의자, 장기 현금 흐름이 안정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테마나 유행을 타지 않고 보유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진출에 따른 임상 리스크, 미국 직판 경쟁 구도, 환율 변동성 같은 단기 변수는 계속 확인해야겠지만 기존 사업은 꾸준히 수익을 내주고 신사업은 옵션처럼 추가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셀트리온은 고점 대비 조정을 거친 이후 실적과 구조는 안정화되고 성장성은 서서히 확보되어가는 전형적인 재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하면 누구나 꿈꾸죠. 한 종목 잘 잡아서 반등을 크게 먹자. 한 번만 수익 크게 나면 원금 회복도 하고 자신감도 되찾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 종목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화면 속 정보는 단순히 종목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번호 기억하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로 단 한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실시간 흐름, 숨겨진 세력의 움직임, 매집 패턴, 그리고 반등 포인트를 짚어주는 핵심 정보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문자 하나로 끝나는 간단한 요청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여러분 계좌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다뤄지는 핵심은 손실 복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몇 번 해보다가 물려버리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반토막 나고 결국 손절, 누구나 겪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명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전환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다가 아니라 왜 이 종목을 지금 봐야 하는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그널은 매수, 매도 시점을 기준 삼아 구성되어 있고 시장 흐름이 반영된 실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타점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세력 매집주에 대한 특별 분석이 제공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력 매집주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뉴스나 기업 공시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차트만 봐도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수급 패턴,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체결량 등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그런 매집 패턴을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며칠째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이건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특정 지지선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된다면 세력이 방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력 매집주가 여러분의 수익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단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데이터,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 변화, 차트상 매물대의 소화 정도 등을 종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정보입니다. 단기 급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명확하고 의미 있는 흐름에 올라탄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받은 분들 중에서는 사자마자 올랐다? 계좌가 오랜만에 반등했다. 피드백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트 기초 교육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이제 막 시작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차트 보는 법 검색하면
온갖 고급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봉 차트를 보면은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점, 거래량이 왜 터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 같은 것들, 저희는 그런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단순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종목 예시를 통해 이게 눌림목이고 여기서 진입 가능한 이유는 이렇다고 알려드립니다. 즉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전 중심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STOCK661을 통해 질문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차트 실전 적용 예시도 공유됩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을 통해 단순히 보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감각까지 익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2701-6611로 종목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뒤엔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STOCK661, 텔레그램에 STOCK661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핵심 정보가 바로 도착합니다. 실시간 흐름, 강세 섹터, 주요 테마 분석, 오늘 반등 예상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제공되는 실전형 정보이고 여러분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미 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공부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꾸준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곧 끝나겠지만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은 지금 이 순간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반등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수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계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